오프닝 토크에서는 두 분이 지금 가장 좀 뭐 소외될 수도 있고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혹은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네. 가장 주목하는 섹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황유현 팀장님부터. 지금은 재미없지만 앞으로 좋아질 섹터를 찾기보다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괜히 약간 좀 싸게 사보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다른 네. 섹터에서 가면 기존 지금 시장을 따라가거나 또는 내가 이 종목 살려고 했는데 올라가 버리는 종목,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주도 섹터에서 좀 밀려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수급 삼국지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사실 위초고의 싸움이거든요. 예. 네, 조조가 2차 전지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조조입니까? 네, 오. 가장 강력하니까 현재는. 결국 나중엔 천하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강력한 섹터는 2차 전지고 2차 전지고. 지금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약간 후발 경쟁으로 사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살짝 약하니까 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용을 살짝 약하니까 뭐 확실히 다음 타자는 나다라고 해서 오늘 HABM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예. 지금은 철저하게 두 섹터 정도를 주력 포트로 가지고 가시고 조금 너무 개별 섹터 또는 이 주식 정말 좋은데 싸고 좋은데 조금 개별주로 생각되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 비중이 높은 섹터들은 예. 조금 나중에 매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일단은 뭐 2차 전지는 뭐 오늘도 이제 LNF가 좀 많이 튀었고 오늘은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고 오늘은 또 사실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서 또 내일은 또 2차 전지가 또 셀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 섹터를 같이 매매하시되 저는 조금 더 비중을 실은다면 지금은 좀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어떤 세부 섹터를 찾아야 되나 그런 움직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네. 어느 쪽에 관심 많으신지.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과 관련된 종목들, 예. 뭐 오늘 한미반도체 셌었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도 셌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IR 관련된 내용이 좀 공유가 되면서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장중에 급등을 좀 했었고요. 해성 DS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통 DDR4에서 5로 전환되면서 나오는 전공정 수혜주들도 종목들이 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그 비중이 좀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주성. 네, 그 다음에 PSK라던가 시각 장비 1위를 하고 있는 PSK라던가, 우리 계속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뭐 HPS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도 이제 세부 섹터도 가는 놈이 좀 더 그렇죠, 간다라는 맞습니다. 개념.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이런 쪽 말씀을 해주셨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최근 2주 동안 제 매매를 잘 꼬였어요. 꼬였어요? 어떻게 꼬였나요? 그러니까 뭐 엄청 꼬인 건 아닌데 예. 요게 한 내일쯤 움직이겠지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내일 모레쯤 움직이겠지 하면은 다음 날 한 10% 갭상승 가. 와. 그리고 요게 조금 더 가겠지 하면은 다음 날 한 5% 하락하고.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잘 가지만 반대로 또 빠질 때도 한 마이너스 5, 6%는 그냥 우습게 하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 2% 정도 하락을 하면 이 정도는 버티면서 뭐 추가 매수 계획해볼까 하는데 한 마이너스 5, 6% 하락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약간 추세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좀 자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대응하신다라면 진짜 파도를 정말 잘 타신다라면 수익이 큰데 이거 파도를 잘못하면 좀 힘들다. 엇박자 나기 네. 딱 좋은 장이다. 딱 좋고 또 이게 저는 아직 시장만 보면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면은 더 갈 자리가 있는데 종목만 보면 이게 약간 과열, 예, 상당한 과열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동참할 수 있다라면 좋은 건데 동참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전 8월 증시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비라는 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을 좀 결정한 그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최근 2주 동안은 중소형주, 특히 이번 주 보면 중소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예.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중대형주 중대형주? 주를 조금 모아가신 전략 그리고 나서 FOMC 이후에 시장을 좀 대비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게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네, 어쨌든 이제 그 여행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없는 쪽이 항공주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한항공이 상당히 그 좋은 주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네. 21,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두 달 사이에 그래도 한 50% 가까이 50% 아니고 한 20, 30%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LCC 항공사들도 조금씩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 조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좀 제가 관심 있어서 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자동차.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쉬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근데 이건 저만의 그 착각일 수 있고 저만의 내피셜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발 가격 경쟁, 할인 경쟁이 현대기아를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어쨌든 테슬라가 차량이 막 100만 대 만드는데 현재 뭐 한 50만 대 60 판매하면서 100만 대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어차피 할인을 해도 고만고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현대기아는 상당히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영업이익률하고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현대기아가 지금 너무 싸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8월달 실적 장세가 들어간다라면 예.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쪽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황유현 팀장님은 반도체 이쪽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